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인과응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응보, 죄값을 받는다는 거죠. 죄값을 받는다.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죄값을 받는다. 인과응보. 인과응보. 하루를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라는 동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하루를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참아라. 참아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셨던 우리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참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산적인 참음이 아니고 파괴적인 참음을 하다가 보면 본인 자신만 피폐화된다. 거기에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 콩이님께서 댓글 주셨어요. 제가 평생 모은 10억, 그 10억 전 재산을 전부 다 털어서 해외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최고급 아파트에서 사업하면서 잘 살고 있는 그 인간을 점점점. 저는 5년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참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욕도 안 나오네요. 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에미오님께서도 그 콩이님의 댓글에 또 글을 다셨는데, 저도 남편 친구한테 한국 돈으로 1억 원 넘게 사기를 당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 인간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내막은 안 그렇더라고요. 모든 것은 인과응보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꼭 벌 받을 겁니다. 본인이 아니고 자식이라도. 라는 이 댓글을 주셨습니다. 콩이님의 댓글에 에미오님이 또 댓글을 주셨네요. 아니 그 평생 10억을 모았던 그 10억이라는 그 큰 돈을 다 사기를 당하신 거죠. 근데 뭐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어디 살고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좀 이렇게 받아낼 수 있지 않나요? 뭐 어떤 마음으로 해외까지 도망갔겠습니까? 완전히 사기꾼이죠, 사기꾼. 가문인설로 사람을 마음을 흔들어서 평생 모은 10억을 다 들고 해외에 가서 살고 있다. 그것도 최고 아파트에서.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눈물을 흘리면 자기는 피눈물 난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남에게 큰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은 겉으로는 뭐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꼭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뭐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큰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니, 저 큰 피해를 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왜 쟤는 더 잘 살지? 왜 쟤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 인과응보는 있단 말이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인과응보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남에게 피눈물 흘리면요, 본인은 그 벌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돌고 돌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 뭐 또 다른 곳에서 피해를 받게 돼 있어요. 훨씬 더 큰 피해를. 그래서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들을 너무나도 오래 해왔는 거죠. 너무 선하게, 너무 착하게 살다가는 이런 사기꾼한테 당해버린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 사람이 벌 받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생기는데,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는 인간들이 있다. 우리가 법적으로 대항을 하고 뭐 인권위원회에 고소를 하고 직장 갑질에 신고를 하고 뭐 그런 것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상처를 줬고 사기를 쳤던 그 인간이 벌을 받는 거는 그 사람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고 벌 받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 인간 저 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유심히 평생 지켜볼 거야.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 사기꾼이 자리를 콱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런 인간이 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인생은 인과응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에서 살면서 꼭 죄값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 저 인간 언젠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죄값을 받을 거야.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본인을 위로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외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 사기를 쳤던 인간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사기꾼을 생각하면서 계속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그 그늘에서 벗어나야지 되는 거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런 더러운 사기꾼의 마음을 사기꾼의 그런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서 빼내야 됩니다. 백해무익한 인간, 그런 인간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으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속상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 사기꾼한테 넘어간 본인을 위로하고, 그런 사기꾼한테 넘어간 본인의 그 실수, 잘못, 그런 것들을 스스로 용서하고,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잖아요. 그런 앞으로 살아갈 일이 이 사기꾼 때문에 계속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만 마음먹기 달렸는 거죠. 자, 여기서 계속 이 사기꾼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일을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살 거냐. 힘들 때마다 그 사기꾼한테 내가 10억이 뺏겼는데 그 10억을 생각하면 속이 우라통이 치밀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계속 미래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그 인간은 거기에 상하는 벌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법적 행동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상처받았는,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받았던 본인 자신을 위로하고 잘못을 스스로 용서하는 것을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다시 추스려야 되니까. 평생 모은 10억을 들고 튄 이 사기꾼, 생각만 해도 혈압이 팍팍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미래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의욕도 생기지도 않고 결국에는 2번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과응보, 남에게 큰 피해를 준 인간들은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팍팍 곰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 벌은 무조건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지켜볼 필요도 없다. 그런 인간들은 그 세대든 그 다음 세대든 꼭 죄값을 받는다. 우리가 그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 지켜볼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사기를 당했던, 아픔을 줬던 사람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갔던, 우리가 어설펐던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우리 자신을 용서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